시장 키포인트 시간입니다. 저희가 주말 지나고 왔고 네.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초래하고 있던 잭슨홀 미팅, 네. 파월의 발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에 대한 후기, 주말 내내 많은 뉴스들이 나왔지만 제가 딱 봤었던 느낌은 그냥 신중했다. 신중호 앵커인데 신중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장이 조금은 안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이 정도의 시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예정보다도 작년에 했었던 미팅 때 연설보다 조금 더 길게 연설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내용과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떤 연준의 스탠스를 내비쳤는데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고려하면 다가오는 회의는 신중하게 나아갈 위치에 있다. carefully라는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 긴축을 할지 안 할지도 carefully, 그러니까 신중하게 대응을 하겠다. 그만큼 작년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물가를 잡겠다. 그러면서 시장이 진짜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어떤 시발점이 됐었는데 지금은 carefully.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서 가겠구나라는 그런 안도심을 줬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의존적이다라는 건 사실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보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 긴축을 굉장히 요하는 상황이냐 이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해석하기가 다른데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이다. 앞으로 긴축적인 스탠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무조건 금리 인상이 필요하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현재의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도 충분히 긴축적인 스탠스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준 의원들이 지금 물가 하락을 위해서는 충분히 긴축적인 스탠스가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9월에도 금리 올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금리를 유지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해석하는 게 올바른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연준 의장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 금리가 충분히 플러스 수준에 와 있고, 즉 물가보다 높은 수준에 와 있고, 더불어서 중립적이라는 추정치보다는 조금 높다, 꽤 높게 설정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9월에 대한 FOMC 일단은 그 동결 확률이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80% 선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잭슨홀 미팅 후기 시장에서 예상한 만큼 그리고 신중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타격감이 좀 덜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굉장히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컸는데 그래도 다행히 훈풍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포인트 열어볼게요. 자, 잭슨홀 미팅이 끝났으니까 무엇을 봐야 되느냐? 지표를 봐야 되는데 특히 물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의존적일 것이다. 데이터 의존하겠다. 신중히 하겠다. 무엇을 보면서? 고용, 특히 그 안에서 물가, 고용으로 인한 물가의 압력. 이 부분을 주목을 할 텐데 자, 잭슨홀 미팅이 끝났기 때문에 이 지표를 볼 텐데요. 그렇죠. 이번 주에 또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나옵니다. PCE. 그리고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연준 의장도 우리는 근원 물가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논쟁이 좀 있었잖아요. 헤드라인, 즉 유가와 농산물이 들어간 지표는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근원 CPI는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헤드라인 CPI가 다시 올라가니까 긴축의 압력을 더 높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7월 FOMC 이후에 동일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근원 CPI를 보겠다. 유가나 농산물의 어떤 변동성을 제외한 전체적인 물가 압력을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근원 물가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래서 PCE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줄 수밖에 없는데 아시는 것처럼 물가 지표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PI와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지표를 발표하는 PCE라는 게 있는데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CPI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특히 2개월 단위로 바스켓이라 그래서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조정을 해줘서 농산물 가격,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 의료,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비중이 있고 PC는 뭐냐면 매달마다 실제로 개인들이 지출한 내역의 비중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PC가 실질적으로 그때그때마다의 물가의 뭐랄까요 변화를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조금 다른 게 근원 PC는 특히나 무슨 비중이 많냐면 의료비 비중이 많아요. 그 사업자들 그러니까 고용이 돼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 의료비 지출도 나가는 부분도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항목이 많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부분이 내려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약간 이게 스티키하긴 하거든요. 이 스티키한 것 때문에 긴축을 조금 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아마도 이 근원 PCE가 나올 거고 그때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최근에 3개월 연속 근원 PCE가 전월 대비 둔화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기대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보고 계속해서 움직이겠다라고 네. 파월은 이야기를 했고 이번 주에 기다리고 있는 특히 PCE 그리고 맞습니다. CPI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포인트 열어볼게요. 결국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제 채권 변동성이 안정을 네, 찾는 것 그쵸. 같아요. 8월 내내 시장이 채권 때문에 난리가 났었고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는 뭐 4.3, 4, 결국엔 5, 6, 7, 8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꼬인 실타래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 꼬인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이 지표가 조금씩 둔화돼주고 그렇게 되면 지금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금리가 좀 안정을 찾아준다면 시장이 그래도 금리가 안정을 찾는다고 하면 시장은 실적이 안 나와도 그냥 지금 실적이 동일해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채권 변동성이라고 해서 채권 시장의 소위 말하는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무브 인덱스라고 해서 있는데요. 무브 인덱스가 지금 110포인트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전에 통상적인 레벨이 80포인트라고 하면 30에서 경우에 따라서 20포인트 정도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우려됐었고 가장 주목받고 있었던 잭슨 홀 미팅은 어느 정도 소화해서 넘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채권의 변동성이 그래도 지금 9월 이제 8월 말이고 9월 초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지표를 보면서 좀 안정을 찾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드리고 있고요. 9월에 FOMC에서 금리 동결 확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89%에서 80%로 다소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데이터를 수준을 보면 동결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동결의 환율이라는 거는 금리 인상의 어떤 폭이 지난달하고 동일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권의 변동성도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조금은 좀 뭐랄까 바닥을 다지니 많이 하는 그런 과정이지만 채권의 변동성이 좀 내려오면서 물론 시장이 탄력 있게 올라가는 건 조금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금리가 안정되면서 그래도 살거리를 찾는 과정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채권의 변동성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금은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이제 다시 시작을 그렇죠.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환율 그리고 그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의 금리 차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난주 한은의 어떤 한국은행의 네. 금리 결정에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동결해도 오히려 원화가 강세로 가졌거든요. 금리가 안정을 찾아주면서 그 금리 안정은 지표에 있었고 그 지표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근거거리를 준다? 그러면 채권의 변동성이 약해지면서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그런 또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오늘은 다소 조금 강한 매수세는 아니더라도 매도세보다는 매수로 들어오지 않겠냐. 그럼 대형주가 조금은 안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중국 모멘텀을 받고 화장품주들이 그렇게 잘 네. 가더라고요. 그럼 이번 주에도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간다고 보실까요? 지금 이번 주에 안 그래도 이제 미국의 상무부 정확한 그 직책을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 이제 맞아요. 중미 그리고 미중 갈등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또다시 제공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반영이라는 내용도 있고 다만 이제 중국에 관련된 우려가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었지만 헝다가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거래를 재개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아, 중국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컸었구나. 그리고 그렇다면 중미,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간다? 중국발 모멘텀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기본 이슈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 상무부 장관도 중국을 방문하는 만큼 이벤트 앞두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렸고요. 신중한 시선에서 한번 네. 바라봤습니다. 월거이브 시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